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김명주 기자님은 오늘 어떤 이슈를 고르셨나요? 네, 오늘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그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키워드 네. 보시죠. 네. 키워드는 SNS 그만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그만 SNS 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호주가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청소년들의 SNS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예배가 진행 중인 교회에서 16살 소년이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머나.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빠져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휴. 무슨 일인가요? 이 소년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SNS 속 유명 인사들을 따라하다가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인데 이제 네. 임신거부에서 입원까지 했군요.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위험한 SNS 놀이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뛰어오른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뼈 부러뜨리기 챌린지고요. 뼈를 부러뜨린다고요? 네. 아, 놀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예, 이렇게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등을 흡입해서 취하게 하는 크로밍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저거 독성 물질이어서 진짜 몸에 해롭거든요. 하면 네. 안 됩니다. 사회 문제로 등장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서 호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나설 지경이 됐군요. Social media is doing social harm to our young Australians, and I am calling time on it. 호주 시민들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이 늘어난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결국 청소년들의 SNS를 금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good news. Probably not the healthiest thing for people to get hooked too much on social media. Ultimately, I think it's just going to take freedoms away from people who, it's just a very blunt method. 네,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에 호주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인데 그럼 여기서 취재를 도와준 KBS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석훈 통신원,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SNS를 사용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길 시 보호자가 아닌 SNS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 18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 기업들은 청소년들의 SNS를 접근을 막을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는데요. 보니까 이 법안에 호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호주 시민들의 대부분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호주 국민 61%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아직 가치관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SNS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시민들 중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안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졌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 등 현실적인 SNS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석훈 통신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말이 챌린지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허락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네, 저도 좀 걱정인데요. 네네. 실제로 호주에서는 작년에 멜버른에 사는 13살 여학생이 화학 물질을 흡입하는 방금 보신 그런 크로밍이라는 예. 챌린지에 참여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이런 사이버 괴롭힘까지 지금 호주에서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해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호주에서는 매주 3명이 넘는다. 이런 결과까지 있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SNS 정말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호주 정부가 이 법안 상정에 나선 주된 이유 중 하나가요. 이 SNS가 범죄를 조장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례로요. 이 빅토리아
플로리다주에서는요,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의 자동차 도난 범죄가요, 지난해에만 약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이 자동차 문을 쉽게 여는 방법 등을 SNS에서 공유하고 또 차량 절도 행각이 SNS에서 마치 이 챌린지처럼 유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요즘은 범죄의 이 수법도 굉장히 잔혹해져서 이 흉기를 사용해서 이 상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큰일이네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오죽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부모가 틱톡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마약 거래까지 너무 손쉽게 되는 바람에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시행을 하길 예정이고요. 프랑스에서는 13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리고 18세 미만은 SNS 접속 금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픽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연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는 이 중남미 이 나라에서 골라봤습니다.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요? 비바 부켈레. 부켈레 하니 알겠습니다. 종종 저희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었던 엘살바도르의 그 가죽재 기스림은 맞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켈레 대통령에게 이 환호가 쏟아진 이유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엘살바도르 시민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데요. Ahora El Salvador tiene minas extremadamente grandes. 네, 트럼프와 함께 인기가 오른 인물 바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좋아하네요. 네, 이 환호의 이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지난 2021년 이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선언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요. 국가 예산으로 매입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엘살바도르도 축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부켈레 대통령도 많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죠? 비트코인이 뭐 연일 화제인 건 맞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대박이 맞긴 한데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오른 건가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는요, 2021년부터요,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약 5,900개 정도, 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이 9만 달러를 넘으면서 5억 2천만 달러 넘게 수익을 거둔 셈인데요. 네,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시세가 15,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64%의 손해를 봤거든요. 네. 현재는 90% 안팎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엘살바도르는 국가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요. 그리고 달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열광할 만하네요. 네,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제 트럼프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이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비트코인도 트럼프 당선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도 그런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을 때도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비트코인을 석유처럼 만약 전략적인 그런 준비 자산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50만 달러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을 이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네. 화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투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가치가 많이 올랐지만 언제 이 가치가 또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MF가 바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요, 이 부켈레는 엄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기성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